이제 풍화와 토양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풍화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막 부서진 이런 돌들은 원래부터 부서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큰 돌이었을까요? 바로 큰 돌이었겠죠. 근데 큰 돌이 그림처럼 얼음이 만들어져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부서지게 되겠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집니다. 특히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이 부서뜨리는데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서 틈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으면 철이 녹쓰는 것처럼 산소, 공기 중의 산소가 표면을 약화해서 부서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에 의해서 암석이 녹기도 합니다. 석회암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석회 동물들이 만들어지겠고요. 다음에 식물들이 암석의 틈에 뿌리를 내려서 부서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끼가 자라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 때문에 암석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암석이 부서지는 과정. 결론적으로 부서지면 아주 작은 가루가 되겠고 흙으로 변해가죠. 이러한 과정 전체를 풍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풍화의 뜻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물, 공기, 생물 등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져서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 부분은 다양한 풍화를 받아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풍화의 원인이 여러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에 의한 풍화가 있습니다. 예, 암석의 일부 성분은 교과서에 철이 녹슨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에 의한 풍화가 될 때는 주로 철분이 많은 암석은 삼석에 의한 산소에 의한 풍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많아서 되면 주로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의한 풍화가 가능합니다. 지하수는 주로 석회암 지대에서 석회 동굴을 만들고 물질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면서 부서지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과서처럼 식물의 뿌리에 의해서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바위는 부서진 거죠.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거니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끼가 여러 가지 성분에서 이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교과서 38페이지와 같이 지하수가 아닌 그냥 물이 얼어서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물에 녹아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되고요. 굳이 하면 생물들 중에서 식물의 뿌리가 아니라 동물들이 밟거나 동물들이 이제 사체가 녹아서 되거나 아니면 동물들이 이제 충돌 과정에서 동물들이 돌에 부딪혀서 혹은 동물들이 일부러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혹은 사자, 고양이 발톱을 단단하게 해서 나무를 깎다가 혹은 돌이나 이런 데 긁다가 해서 부서지는 모든 것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변화에 의해서 암석이 풍화가 됩니다. 그래서 풍화가 되는 과정은 여러 원인이고 이러한 풍화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흙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그러면 풍화가 되면 흙이 되는데 우리는 이 흙을 흙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말로 토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풍화 과정이 되겠지요. 토양은 암석 부스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뭇잎,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 등이 모두 다 들어있고 이러한 물질들은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죠.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토양이 생성될 때는 먼저 대부분 다 암석이었을 거예요. 근데 표면은 비도 내리고 얼고 그래서 풍화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암석은 이렇게 풍화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암석이 쪼개지겠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쪼개지는 과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아주 가느다란 고운 흙과 생물의 유해가 섞여서 될 거 있고 아래쪽은 암석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이는 중간 정도의 깨진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숲이 형성되면 요 사이에 흙들이 보이게 돼요. 흙들이. 예. 한번 볼게요. 풍화를 받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은 가장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층을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기반암. 그리고 기반암 위에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잘게 부서서 생긴 층이고 작은 돌, 거친 모래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모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질물들이 결론적으로 잘 부서지면 우리는 이것을 표토라고 합니다. 문제는 표토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아주 고운 입자들이 이 중간에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인 층을 우리는 심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는 기반암이 먼저 만들어지고 모질물이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표토가 세 번째로 만들어지고 심토가 네 번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자, 울창한 숲의 토양과 같이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풍화되지는 암석이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되어서 작은 돌조각, 모래 등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모질물층이 됩니다. 이 층이 풍화되면 자랄 수 있는 토양층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표토가 됩니다. 토양 속에 스며든 물이 녹은 물질, 진흙 등이 아래쪽에 모여서 새로운 토양층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심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양은 우리들 주변에서 생물의 터전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물도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양은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